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영상은 드디어 이제 코어 운동법 9탄이에요. 9탄. 자, 1탄 찍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탄 찍은 지가. 근데 벌써 9탄입니다. 벌써는 아니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그 코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플랭크만 생각하고 이제 코어 운동이 플랭크라고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게, 이 코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동적인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에서 배를 수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가운데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8탄에서 찍었던 그 찹이라는 동작을 8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찹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운동은 약간 대각선의 운동이라면 이거는 우리 횡단면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횡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몸이 회전할 수 있죠. 이렇게 회전. 이 회전하는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코어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테니스 치시는 분들, 뭐 야구 하시는 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운동들 있죠. 회전이 가미된 운동들.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회전을 통제할 수 있는 코어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게 될 운동은 펠로 프레스라는 동작이에요. 펠로 프레스. 굉장히 단순한 운동처럼 보이지만요, 이 운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의 원리를 한번 배워보시고요. 집에서 따라해 보시는데 제가 쓰는 어떤 기구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밴드나 아니면 헬스장 가면 케이블이 있어요.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 동작을 따라해 보시고, 이 동작을 통해서 코어가 만약에 활성이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운동들이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요통이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은 따라해 보시고 한번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제 그 코어 운동법 9탄 이제 펠로 프레스라는 운동을 배워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펠로 프레스를 할 때 코어 머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볍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역시 오늘도 인체 모형과 함께 코어 머슬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펠로 프레스를 하겠습니다. 코어 머슬 하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 복근,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 겉에 있는 큰 근육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걔네들보다 더 중요한 코어 머슬들이 있어요. 가장 심부에 있는 코어 머슬들인데, 이게 늑골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늑골이 있고 여기 늑연골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폐가 있고요. 이쪽에는 폐가 있습니다. 이게 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도 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돔 모양처럼, 돔 아시죠? 돔 경기장 할 때 이렇게 모자 모양처럼 생긴 게 횡격막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돔 모양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골반 밑에 보면 지금 골반이 뻥 뚫려 있잖아요. 지금 보면 뻥 뚫려 있는데 실제로 뻥 안 뚫려 있어요. 여기 이제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서 골반 밑을 잡아, 지금 손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보이시죠? 골반 밑을 이렇게 잡고 있는 골반 기저근이 있어요. 이 골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장이 이쪽에 있어요. 뭐 방광이라든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자궁 같은 게 여기 있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수축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요실금 있는 분들은 요 근육들을 잘 수축하는 법을 잘 배우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골반 기저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성분들이 말하는 그 멋진 식스팩은 정말 좀 겉에 있는 머슬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이게 가로로 놓여져 있는, 결이 가로로 놓여져 있는 복횡근이라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복근이 있어요.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복횡근이 앞쪽으로 이렇게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뚜르르 다 타고 내려와서 안쪽에 있는, 겉에 있는 척추기립근 말고 안에 있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척추를 다 잡고 있어요. 분절 척추 하나 다 이렇게 분리돼서 잡고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척추기립근이 또 놓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횡격막, 골반 기저근, 그 다음 복횡근, 다혈근까지 합쳐서 이게 심부 코어예요. 심부 안쪽에서 잡아주는 코어입니다. 겉에 있는 코어 머슬은 우리 체조 경기 짐내스틱 하시는 분들은 짐내스틱 운동 많이 하시죠.
짐내스틱 운동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할로우 포지션이라고 해서 복직근이랑 우리 외복사근이나 내복사근 엄청 많이 써요. 외복사근 특히 많이 쓰겠죠. 걔네들 근육을 이용해서 꽉 잡아요. 몸을 완전히 굴곡시킵니다. 척추를. 요추 있는 부분을. 그래서 손을 허리 밑에 집어넣었을 때 허리가 손이 허리 사이로 허리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될 정도로 몸을 둥글게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코어는 그런 정말 체조에 최적화된 그런 강력한 코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척추 중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글로벌한 코어와 척추 기립근, 겉으로 있는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앞쪽에서 몸을 강하게 구부리는 복직근, 얘네들이 아니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코어 근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운동을 할 때 플랭크라는 운동을 하죠. 근데 플랭크도 보면은 골반을 완전히 후방으로 돌려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일자가 되게끔 하는 거는 약간 좀 더 글로벌한 코어를 같이 써주면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골반을 중립을 유지하고 척추에 살짝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게 해주는 거는 그거는 약간 안쪽에 있는 머슬들을 더 쓰고자 하는 겁니다. 코어의 역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강한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코어라는 건 항상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브레이크의 힘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사고 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거예요. 아무리 브레이크가 강력하더라도 잡아주는 게 느리다면 허리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코어가 결국에는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쓸 수 있어야 진짜 허리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정말 퍼포먼스를 좋게 해주려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체조 형태, 짐내스틱 형태의 운동이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코어 운동인 거죠. 그래서 펠로프레스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펠로프레스를 함으로 인해서 좋아진다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고, 허리가 좋아지시거나 퍼포먼스가 좋아지셨다면 그거를 꾸준히 해주시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실습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바른 코어 운동법 9탄입니다. 이 9탄은 아까 말했듯이 이름은 펠로프레스라는 동작이에요. 펠로프레스는 뭐 기존의 헬스장에서 바디빌딩식으로 운동을 하든 스트렝스 운동을 하든 간에 제가 봤을 땐 이건 굉장히 생소한 운동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바디빌딩식의 운동, 스트렝스의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작들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을 그렇게 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거는 펑셔널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기능성 운동 하시는 분들, 그 운동 선수들, 애슬레틱 선수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하는 운동이고, 코어가 굉장히 강력해야 되는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해요. 이 동작을 제가 코어 운동에 집어넣은 이유는 결국에 코어의 기능이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짐내스틱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트렝스 운동 하시는 분들, 결국에 겉에 있는 코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겉에 있는 코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코어라는 역할 자체가 겉에서 이렇게 딱 복직근이라는 근육, 식스팩이라는 근육이 잡아주고 뒤쪽에 척추기립근이라는 근육이 딱 펴주고 이런 걸 떠나서요, 인체가 중립 상태를 유지했을 때, 척추 중립 상태를 유지했을 때 얼마나 그걸 안정감 있게끔 몸통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운동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운동이고, 이 운동을 했을 때 내가 회전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특히 회전으로 인한 허리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동작은 아니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고 동작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쓰는 도구고요. 이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꼭 도구가 있어야 되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집에서 밴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에 가면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 우리 뭐 트라이셉 익스텐션 한다거나 케이블 크로스오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충분히 동작이 가능하고요. 제가 좀 저항값을 좀 공기 저항을 좀 올리고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뭐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건 이거는 이 공기로 저항을 주는 기계라서 좀 더 좀 정밀하게 그 기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 어떤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100g 단위로 조절이 되니까 좀 더 섬세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실 도구이긴 해요. 자, 딱 어렵진 않아요. 되게 간단해요. 높이도 저는 한 이 정도로 맞춰볼게요. 맞춘 상태에서 이 저항이랑 내 몸통이 서로 직각이 돼야 돼요. 저항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 당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등 근육 운동이 아니에요. 저항이랑 내 몸통이 수직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얘를 끌어올 겁니다. 그러면 몸통 쪽에 이 저항이 지금 그 직각으로 걸려 있죠. 그러면 몸통 쪽에서 몸통이 가깝긴 하지만 회전력이 약간 이렇게 회전이 될 거예요. 내가 코어에 힘을 빼면 회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코어에 힘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이라는 게 결국에는 회전하는 운동, 그러니까 회전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항회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회전이 되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또 코어예요. 이 상태에서 어렵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 발이 삼각대를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발을 지지하시고 그 다음에 동작 자체를 할 때 허리가 벌써 과도하게 꺾여 있으면 벌써 코어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부 위에 있는 늑골과 골반이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닫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척추를 항상 중립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선은 바닥을 보지 마시고 또 너무 위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정면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공기를 배에다 살짝 집어넣고 그러면 복압이 만들어지죠. 복강압이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빨을 조금 살짝 이빨을 다물어서 호흡을 뱉을 때 파워호흡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런 호흡을 할 겁니다. 후 내뱉는 게 아니고 이빨을 살짝 다물어서 이런 호흡을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복강내압이라는 건 결국에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서 복부에 압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때 입의 노즐을 작게 만들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게 밖으로 나가는 호흡처럼 보이지만 횡격막을 밑으로 더 내려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복강내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동작은 굉장히 쉽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원리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는 회전력이 작을 거예요. 왜? 모멘트함이 작기 때문에. 모멘트함이라는 건 뭐냐면 지렛대 원리죠. 짐내스틱 운동 하시는 분들은 지렛대 원리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내 저항이 내 몸에서 멀수록 더 큰 회전력 토크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작은 토크이기 때문에 크게 코어의 개입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힘을 빼면 회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빼면 여기서 내가 코어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힘을 빼면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코어라는 머슬 자체가 회전을 하는 근육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회전을 제어하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과도한 회전으로부터 척추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펠로 프레스라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떤 운동 선수들이 회전 운동을 하는 분들이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삼각대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열리지 않게끔 복부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또는 이렇게 길게 뽑아낼 수도 있고요. 짧게 해도 돼요. 가장 어려운 스티킹 포인트, 가장 힘든 구간에서만 뽑아내셔도 됩니다. 하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강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정말 쉬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강도를 세게 하기 이전에 내가 그 강도에서 아까 말한 척추 중립이 흔들리지 않고 몸의 이 회전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요. 그게 너무 쉬워졌다 싶으시면 강도를 높이셔서 더 높은 강도로 회전을 만들어내세요. 회전 토크를 만들어내시고 그거에 저항해서
복부를 순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아까 말한 코어의 역할은 단순히 브레이크의 힘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운동하시면서 안 다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운동 하시는 분들, 뭐 테니스, 골프, 뭐 축구, 야구 다 그래요. 움직이는 가운데서 코어를 잡지, 스트렝스 운동 하듯이 뭐 딱 잡아놓고 코 꽉 잡아놓고 이런 동작은 스트렝스 운동 할 때는 중요하지만 펑셔널 트레이닝 했을 때는 그 강력한 움직임 속에서도 코어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운동으로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절대 세게 하지 마시고요. 약한 강도로 일단 코어를 먼저 강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더 강하게 올려주시면 좋고, 내가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강도에 맞게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수, 강도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정해드리지 않고 본인이 강도를 높이고 싶으면 개수를 줄이시고요. 개수를 많게 하고 싶으면 강도를 줄이시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걸 제가 뭐 개수를 정해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스트렝스 운동을 하실 분들은 강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요. 스트렝스 쪽으로 갈 거면, 그 다음에 내가 지구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거면 좀 더 횟수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시고요. 안 다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최창원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